자, 오늘 역함수 할 겁니다. 우리 역함수 하기 전에 함수라는 게 얘들아 뭐였냐면 어떤 집합 두 개가 있어. 얘 원소 1, 2, 3, 뭐 4, 5, 6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집합간의 관계 중에 어떤 좀 특이한 애를 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뭐 그때 그 함수를 만족시키는 게 어떤 거였어? 모든 원소들이 한 번씩 대응하는 게 함수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화살표를 내가 그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를 함수 F라고 할 거고요. 그때 함수를 쏘는 애들, 얘를 뭐라 그런다 그랬지? 정의역. 그 다음에 화살을 맞을 준비를 하는 애들이 공역. 그리고 실제로 맞은 애들이 뭐야? 치역이죠. 아, 그럼 이때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1이 얼마야? 5라는 거. F2는 4라는 거. 그 다음 F3이 6이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 있나요? 이때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역함수야, 역함수.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y는 x 대칭이라고 기억을 좀 해야 돼. 우리가 이 앞에서 y는 x 대칭을 배웠었죠. y는 x 대칭이 뭐였어? 식으로 따지면은 x랑 y에 뭘 바꾸는 거야?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를 그래프로 보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 내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야. 그러면 그 대칭은 얘를 기준으로 접었다 피는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치? 그때 이 노란 색깔을 얘가 y는 fx면 얘는 이 fx의 역함수라고 할 거고요. 쓰는 건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f 여기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 쓰죠? 읽는 거는 인버스라고 읽고 뭐 영어로는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 인버스라고 할 거야. 그때에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얘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했으면 거꾸로 가는 거야. 역으로. 요렇게 가는 거를 역함수라고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들아 역함수는 y는 x대칭이야. y는 x대칭이라는 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접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를 역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일단 보자 얘들아. 요렇게 가는 게 f 인버스야. 그러면 f 인버스 4는 얼마가 되겠어? 지금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 화살표 방향도 모두 다 거꾸로 된다는 거지. 요렇게 간다는 거고 이렇게 간다는 거고 요렇게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된다는 거야. 그럼 f 인버스 4는 얼마라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f 인버스 5는 얼마야? 1. f 인버스 6은 얼마야? 3. f 인버스 6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랑 지금 얘랑 비교를 해보니까 3,6이었고 6,3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인버스, 역함수가 되면은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네한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f2가 1이래. 그럼 얘 역함수 f 인버스 1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죠. 거꾸로 f 인버스 5가 4래. 그럼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f 얼마가? 4가 5라는 거. 얘가 항상 세트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함수의 가장 첫 번째 성질이야. 첫 번째.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라는 거지.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걸 해볼까 얘들아? 그러면 F에서 정의역이 X였고 지금 공역이 Y가 되나? 이렇게? 맞니? 그럼 F 인버스에서는 정의역이 누가 되니? 화살을 쏘는 애가 지금 반대로 얘가 되는 거죠. 정의역이 Y가 되고 공역이 화살을 맞는 애가 X가 되나?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역함수라는 거 얘들아. Y는 X대칭이었어. Y는 X대칭은 X랑 Y 자리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 자리를 바꿔준다는 게 그냥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역할까지 바꾸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가 화살을 쐈던 애지. 근데 역함수에서는 반대로 얘는 화살을 쐈어. 그럼 그 반대로 얘가 화살을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화살을 원래 맞았었지. 그럼 그 역함수에선 반대로 얘가 화살을 쏘는 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3을 하나 이렇게 추가해 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들아 이걸 보고 얘가 무슨 함수라고 할 수 있냐면 얘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1대1 대응. 근데 여기에 내가 3을 이렇게 추가하면 대응이 돼? 안 돼? 안 되지. 대응이 뭐였냐면 공역하고 치역.
화살을 맞을 준비를 하는 애들과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이 같아야지 대응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실제로 화살을 맞을 준비하는 애들은 3, 4, 5, 6이잖아. 근데 화살을 맞은 애는 4, 5, 6이니까 다르죠. 이 경우엔 그냥 1대1이지. 근데 이렇게 1대1을 했을 1대1, 이 경우에 1대1일 때 F 인버스를 그렸어. 그럼 얘들아, 이 F 인버스는 이 상황에서 함수가 될 수 있나? 함수는 못 되죠. 왜? 모든 애들이 다 화살을 쏴야 되는데 얘는 화살을 쏠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1대1 대응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해, 얘가 역함수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때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랑 무슨 말이 같은 말이냐면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럼 걔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이죠. 그치?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볼까? 예를 들어 너네한테 F1에 이렇게 다시 인버스를 씌웠어.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써야겠다. F에 이렇게 쓸까? 아니, 내가 하려던 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자. 그냥 이거 먼저 하자. 오케이. 예를 들어 F에 얘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뭐냐면 F랑 F 인버스를 이렇게 합성한 거지. 맞냐?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F랑 F 인버스를 합성했어. 그럼 얘가 도트가 사라지면서 괄호가 생기죠. 그랬더니 F 인버스 4는 얼마야? 2죠? F4는 2지, 이렇게. F 인버스 4는. 그럼 얘가 F2가 되네? 다시 F2는 뭐야? 4가 되죠? 아, 그러니까 지금 얘 F랑 F 인버스를 지금 합성을 했는데 이 X값이 그대로 나왔네? X값이 얘들아 그대로 나오는 거 무슨 함수라 그러지, 우리가? 항등함수라 그러죠. 아, 다시 말해서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다. 근데 우리 합성은 교환원 법칙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해볼게. 얘도 한번 되나 볼게요. 그럼 다시 얘는 F 인버스에 F1이라고 쓸 수가 있고, F2는 뭐야? 5가 되나? 그러면 F 인버스 5가 되나, 이렇게? 그럼 F 인버스는 다시 뭐가 돼? 1이 되지. 아, 다시 X에 넣었던 게 그대로 나오네? 아, F 인버스랑 F를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F랑 그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항등함수가 돼.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더 이상 합성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해달래. 이렇게 구해달래. 그럼 이때 얘들아, F랑 F 인버스를 합성한 거는 항등함수라고. 근데 항등함수는 합성해서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는 그냥 지워서 F1이라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5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개짜리가 있다고 해볼게. 여기 한번 다시 그려볼까? 이렇게 F랑 G가 있다고 해볼게. 여기서 우리가 X에서 Z로 바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기로 했냐면 G 도트 F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됐지? G 도트 F라고 쓰기로 했어. 이때 내가 지금 뭘 보고 싶냐면 G 도트 F1의 전체 역함수를 좀 보고 싶어. 이렇게 역함수를 보고 싶어. 그럼 얘는 있잖아, 이런 느낌이야. G 도트 F가 얘였어. 그치? 그럼 얘의 역함수는 거꾸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게 G 도트
f의 역함수가 되는 거 맞니? 맞아.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f1 요거의 역함수지. 요렇게 쓰면 안 되겠다. 얘를 보고 싶어 이렇게. 그럼 이거 보자 얘들아. G.F의 인버스는 이렇게 분홍 색깔로 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X값을 넣었으니까 뭐가 돼? 7에서 거꾸로 가니까 2가 되겠지 이렇게. 맞니?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좀 합성해 볼게. 얘를 합성해 볼게. 그럼 얘는 다시 쓰면 F 인버스에 도트가 사라지면서 괄호가 생겨서 이렇게 가나요? 맞니? 그럼 G 인버스 친이라는 건 얘에서 거꾸로 가니까 5가 되죠? 그러니까 F 인버스 5네 이렇게. 맞니? 그럼 다시 F 인버스 5는 5에서 거꾸로 가는 거니까 2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둘이 지금 결과값이 어때? 같죠? 똑같은 X를 넣었는데 결과값이 같잖아. 됐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F의 합성에 전체 역함수를 씌웠어. 그럼 그 역함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네가 자리가 바뀔 거야. 우리 이런 거 앞에서 이 드모르간 법칙 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둘이 자리가 바뀔 겁니다. 그럼 세 개짜리로 똑같아. 예를 들어 너네한테 G, F, H 합성한 거를 인버스 씌워달래 이렇게. 그럼 얘도 얘들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세 개가 자리가 바뀔 거야. 그럼 제일 끝에부터 H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도 나 이렇게 해달래. 그럼 마찬가지 이번에 이 인버스가 들어가면서 자리가 바뀌겠죠? 그럼 이번에 F 인버스에 또 인버스를 씌우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안 했구나. F가 되죠. 미안해. 이게 되지. 미안. 요걸 안 했네. 요거 보자. 그래, 이걸 하려고 했어. 얘를 볼 겁니다. 이렇게. 그럼 봐봐 얘들아. F 인버스라는 건 요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는 이게 F 인버스지. 그치? 거기에 다시 인버스를 씌운다는 건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네. 맞니? 그럼 원래 이거에다가 얘의 역함수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오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F가 되겠죠. 이렇게. 맞지? 그래서 네 번째. F 인버스에 다시 내가 역함수를 씌우면 그냥 F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얘를 풀으려고 하면 그냥 F1이라는 거랑 같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다시 볼게. G 얘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리가 바뀌겠죠. 이렇게 안에 들어가니까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고 도트, G, 인버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요게 얘들아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건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라는 건 X랑 Y의 역할이 전체 다 바뀌는 거야. 그지? 나중에 너네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배우면서 막 걔네들의 역함수 구하고 범위 구하는 걸 좀 할 텐데 그때 X랑 Y를 자리를 바꾼다는 건 범위까지 다 같이 바뀌는 거야. 그게 역할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거고. 그치? 그러면서 역함수의 성질 FA가 B면은 F 인버스 B가 A다. 그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F랑 F 인버스 역함수랑 F를 합성하면 그냥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역함수하면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리가 바뀔 거고요. 역함수에 역함수를 씌우면 그냥 F가 나온다. 됐죠? 그 내용이 요 밑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들아 이거야.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됐죠? 그래프까지 좀 보고 갈 건데, 예를 들어 아까도 그렸지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 이때 내가 얘를 Y는 X 대칭할 거야. 이렇게 Y는 X 대칭할 겁니다. 얘 접한다고 좀 해볼게. 그러면 그때 얘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럼 그때 얘들아 너네한테 뭘 찾으라고 할 거냐면 이 fx 그래프랑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교점이 지금 어딨냐면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접하겠지. 맞아. 왜냐면 대칭이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뭘 찾는 거냐면 fx랑 얘 역함수의 교점을 찾았어. 근데 지금 교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 점 모두 다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지 않니? 맞아. 다시 말해서 얘네들의 교점은 모두 다 y는 x 위에 있어 지금. 그래서 너네한테 fx랑 얘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너네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랑도 같은 거잖아. 그래서 너네는 fx랑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한테 얘랑 얘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래. 그럼 너네는 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의 교점을 구해?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도 똑같다는 소리죠. 그치?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지금이야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상한데? 한번 다시 그릴게.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내가 얘를 y는 x 대칭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겠냐? 됐죠? 그럼 봐봐. 이때 얘네들의 교점은 일단 여기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지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모든 교점이 다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아까 그린 거는 좀 증가하는 그래프였지. fx가 증가할 때는 모든 교점이 다 y는 x 위에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감소하죠. 이렇게 감소할 때는 모든 교점이 다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y는 x 위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특정된 거. 그래서 다른 점을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 점이 하나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얘가 지금 y는 x 대칭된 거니까 교점도 똑같이 y는 x 대칭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찾으라고 하면 이 점이 하나 주어져서 얘를 y는 x 대칭한 이 점이 교점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교점은 그냥 이 fx랑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됐지? 그래서 실제로 너네한테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많이 없어.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그래서 너네가 역함수 식을 구하는 문제보다 좀 간접적으로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먼저 풀고서 절대값 그래프로 좀 넘어와 볼게. 67번부터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1에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2라는 건 얘에서 알 수 있는 거 f2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게 세트로 와야 돼. 마찬가지 f 인버스 9가 2분의 1이라는 건 f 2분의 1이 9라는 거죠. 이게 세트로 와야 돼. 그럼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x에 2 대입해. f2는 2a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해. 2분의 1a 더하기 b가 9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둘이 연립해주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빼줄까? 그럼 빼주면 2분의 3a는 빼주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렇게. 맞냐? 응. 그러면 a는 얼마야? 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네? 미안.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럼 빼주면 2분의 5가 되겠다. 그럼 양변에 5분의 2 곱하면 되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a 마이너스 4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돼서 b는 7 이렇게 나와주시면 끝나겠네요. 됐죠? 다음. 자, 두 집합에 대해서 저 함수나 역함수가 존재한대. 요 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fx가 1차 함수 형태잖아. 그러니까 1대1은 만족할 거야. 나는 뭐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냐면 대응만 신경 써주면 돼. 대응이라는 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공역이 얘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놈이 모두 다 치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아,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을 때 나는 x값을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본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그치? 그때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거냐면 여기 최대값부터 여기 최소값까지가 치역이 될 거야. 그 치역의 범위가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됐지? 그럼 최대값은 얘에서 나오잖아.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6 더하기 5니까 11이 될 거고요.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아,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네. 그러니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나겠죠. 그지? 다음. 자, 1차 함수의 역함수가 저거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B-A 값을 구해달래요. 일단 얘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실제로 너네가 역함수식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점 하나를 뽑아줘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을 해볼게. 1차 함수가 쟤라는 건 y는 ax 플러스 2라는 거죠.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건 y는 x 대칭하는 거잖아. 그죠? y는 x 대칭이라는 건 x랑 y 자리를 바꿔주는 거지. 그럼 식이 x는 ay 플러스 2가 되나 이렇게. 그럼 얘 넘어가면 ay는 넘어가서 x-2가 되니까 y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 식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네. 아, 이 식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b래. 그럼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b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3분의 2가 나오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둘이 빼줘서 구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 fx가 얘잖아. 그러면 f0을 한번 구해보자. f0 얼마야? 2죠? 그러면 점 하나를 구했으면 내가 얘 역함수식도 하나 쓸 수 있어. 그럼 f2가 0이라는 거 아니니? 맞니? 아, 그럼 내가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b는 3분의 2 나오지. 이렇게. 맞니?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 대입하면 또 여기서도 점 하나 뽑아봐. f 인버스 0이 3분의 2라는 건가? 맞니? 그러면은 f 3분의 2가 0이라는 거네. 그럼 다시 쟤를 저기다 대입해. 3분의 2a 플러스 2가 0이라는 거네. 그러면 3분의 2a가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얼마 나오냐? 나 근데 뭐 뭐 이상한데? 자, 했냐? 3분의 2 마이너스 2. 아, 맞네? 마이너스 3 맞구나. 맞구나. 그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 뽑아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식을 직접 구해도 되고. 다음. 자, 두 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도트가 사라지면서 우리 괄호 써주기로 했죠? 그럼 지금 얘가 1이래 이렇게. 그럼 얘들아 GA를 먼저 대입하지 말고 일단 이 GA를 잠깐 뭐 T라고 치환을 좀 해볼까? 그러면 F 인버스 T가 1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1이 T라는 거 아니니? 그럼 F1 구하면 어떻게 돼? X에다 1 대입하면 1 되네? 아, 그럼 얘가 1이라는 거네 이렇게. 맞니? 아, 그럼 T가 1이라는 거니까 뭐가 1이라는 거야? GA가 1이라는 거죠. 아, GA가 1이야. 그럼 GX에다가 A 대입하면 2분의 1 A 플러스 3이 1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2분의 1 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맞냐? 너 어디서 잘못했냐?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러네. 그렇구나. 계산만 다시 할게, 얘들아. 다시 할게. 그럼 F-1이 T라는 건가? 그러면 T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더하기 5니까 9가 되는구나, 이렇게. 아, 다시 말해서 T가 9니까 얘가 9라는 거죠. 그러면 GA가 9라는 거고
그럼 2분의 1a 플러스 3이 9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a는 6이고 그래서 a는 12 이렇게 나와주시면 끝나겠네요. 다음. 자, 일단 합성함수에 이렇게 인버스가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리가 바뀐다 그랬지? 그럼 일단 이 f는 그대로 써주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g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 f 인버스 f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f랑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되니까 사라진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 나한테 구하라는 게 지금 f 도트 g 인버스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근데 얘들아 실질적으로 너네한테 G 인버스를 구하라고 하면 많이 안 할 거야. 그리고 구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너네한테 구하라는 건 얘네. 그럼 우리는 일단 G 인버스 4를 먼저 구해야 돼. 근데 그럼 G 인버스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구해야 되는 값 자체를 잠깐 T라고 좀 해볼게.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GT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죠. 그럼 GT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0이 되고 얘가 4네? 그럼 마이너스 2T는 마이너스 6이 되나요? 따라서 T가 얼마인 거야? 3이 되겠죠. T가 3이라는 건 얘가 3이네. 나 잠깐 얘를 T라고 했었으니까 결국 F3이 되겠죠. 이렇게. 아니 F3이니까 뭐야? 15 빼기 2가 돼서 답은 13 이렇게 구해주시면 끝나겠죠. 다음. 자, 일단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F 도트 F 인버스 C네.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C. 그럼 F 인버스에 F 인버스 C 얘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 이런 그래프 이 앞에서도 봤잖아. 얘가 Y는 X니까 얘들아 이 직선하고 만나는 X값과 Y값이 같은 거잖아. 이렇게. 그지? X값과 Y값이 같은 거야. X값과 Y값이 같고요. X값이랑 Y값이 같고 X과 Y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이만큼이 Y는 fx네. 그러면 f A가 얼마라고 알고 있는 거야? FA는 요렇게 올라가죠. B가 되네. 그 다음 FB는 요렇게 올라가나요? C가 되네. FC는 이렇게 올라가서 D가 되네. 그 다음 FD는 요렇게 올라가서 E가 되죠. 여기까지. 그럼 보자 얘들아. 인버스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는 거지. 그럼 F 인버스 C라는 건 여기에서 나오겠네? F 인버스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B가 되겠죠. 그럼 얘가 B니까 다시 F 인버스 B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가 바뀔 테니까 F 인버스 B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A가 나오지. 따라서 얼마? 얘가 A예요 라고 풀어주시면 끝나겠죠. 다음. 자,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래. 그러니까 어떤 fx와 얘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건 뭐하고의 교점하고 같은 거냐면 y는 x하고의 교점이랑 같은 거야. 그때 교점을 구해달라는 건 결국에 fx,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0과 y는 x와의 교점하고 같은 거죠. 우리 얘네들의 교점 구하는 거면 둘이 연립해주잖아. 그죠? 다시 말해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0이 되고요. 넘어가면 3분의 5x는 10이 되지. 그래서 x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죠. 이렇게. 됐니? 그럼 x가 6이면 얘들아 교점의 x좌표가 6이네? 그럼 y좌표는 x에다가 대입해서 y값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아래다 대입하겠죠. y는 x잖아. 그럼 여기다 6 대입하면은 y값 얼마 나와? 똑같이 6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더해서 10이 나와주시면 끝나겠네요. 절대값. 봅시다. 뭐 얘는 크게 개념을 볼
보면 좋지. 볼게요. 이게 아마 라이트센에 없었지? 이게 처음 배우는 내용이죠 아예. 일단 얘들아, 절대값 그래프를 너네한테 그려달라고 할 건데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총 4가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외워야 돼. 미안, 4가지야. 4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일단은 원래 정석대로 너네한테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네 절대값 풀 때 항상 뭐 해줘? 범위를 나눠주지. 똑같아. 얘 절대값 풀어달라고 하면 범위를 나눠줘야 돼. 근데 우리가 항상 범위를 어떻게 나눴냐면 이 절대값 많이 0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눴죠. 그지? 시험아 졸리면 뒤로 나가. 그럼 얘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나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리고 등호는 항상 둘 중에 하나한테만 붙여줘야 된다고 했죠. 우리 절대값 푸는 건 많이 했어.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으면 음수야 양수야? 음수. 그럼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요렇게 나오겠죠. 맞니? 그 다음에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가 여기 들어가. 0 같은 거 들어가면 양수잖아. 그대로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나는 이제 얘를 그래프로 그려주기만 하면 돼. 그럼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x가 지금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선 이 그래프 그린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였을 거 아니야. 맞니? 근데 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만 그리니까 이만큼만 그려주겠죠. 여기는 x 절편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선 얘로 그릴 거야. 그럼 x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겼냐면 y 절편 1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겠죠. 근데 나는 이 부분,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원래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게 정석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얘 절대값을 씌웠어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2차 함수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나? 없네. 잠깐만 다시 쓸게. y는 요 그래프 그릴 겁니다. 그럼 얘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돼? x-2에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나? 그럼 나 얘 마찬가지로 범위를 나눠줘야 돼. 근데 지금 요 괄호와 절대값 안에 0으로 만드는 건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지. 그럼 범위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랑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부분, 2보다 큰 부분 이렇게. 그리고 등호는 한쪽에만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해볼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러면 x-2 음수지. x 플러스 1도 음수겠죠? 그럼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이 안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쓸게. 이렇게 써지겠지,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 x에 0 같은 거 집어넣어봐. 그럼 얘 마이너스 2고 1이니까 음수 나오잖아, 이 안에는.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얘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쓸게. 그 다음 세 번째. x가 2보다 크대. 예를 들어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 나오죠? 그럼 둘이 곱해서 양수니까 그대로 적으면 될 거야, 이렇게. 맞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내가 얘를 또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를 기준으로 나뉘어질 거야. 자, 이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원래 이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지잖아.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들아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였을 거야, 이렇게. 맞죠? 그때 이 그래프가 여기 그대로 그려집니다. 마찬가지로 2보다 큰 부분도 얘가 그대로 그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얘인데 내가 얘를 어떻게 좀 써볼 거냐면 마이너스로 싹 묶어서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써도 되지 않니? 그럼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좀 곱하면 마이너스 y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지. 원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y의 부호가 바뀌었네?
너네 y의 부호가 바뀌면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 그러면 원래 이 그래프가 이 부분,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렇게 대칭돼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는. 맞니? 그래서 너네가 원래는 절대값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범위를 구해줘서 풀어주는 게 정석이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 뭐 2차 함수도 배우고 3차 함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복잡한 그래프들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항상 그런 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다 범위를 나눠서 쓸 수는 없겠죠. 그치?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좀 쉽게 풀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외울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일단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2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때 나 지금 뭐 한 거냐면 y는 fx 식에다가 전체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 거야. 맞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 그래프였지.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대칭돼서 올라가지 않았어? x축 대칭되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절대값, 식에다가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원래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대칭돼서 이렇게 올라간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만 좀 보면, 지금 너네가 뭐 식으로도 써봤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지금 얘들아, 이 안에 있는 식, 지금 이 안에 있는 값들에다가 모두 다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다 양수가 된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값이 뭐 3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3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y 값들이 다 양수가 되니까 x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x에만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얘에다가 보면 이런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얘를 이제 f 절대값 x라고 좀 해볼게.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느낌으로 볼 거냐면, 잘 봐. 내가 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랑 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은 어떨까? 같겠지. 왜냐면 여기가 이미 x 값에다가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 그럼 얘는 똑같은 f1이고 얘도 f1이니까 이 둘이 같아지겠지. 맞니? 그럼 이거 괜히 전에?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y축이 있겠죠? 그럼 잘 봐. 원래 f1은 x에 1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땐 여기였어. 근데 절대값, x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과 x에 1을 집어넣은 값이 같다며.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도 얘랑 똑같이 여기에 이렇게 찍히지 않겠니? 다시 f 절대값 2랑 f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써? 같겠죠? 얘도 f2가 될 거 아니야. 얘도 f2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같아질 거야. 그럼 f2라는 거는 여기였네 원래? 그럼 여기 옆에 마이너스 2를 내가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해서. 그러면 내가 x에다가 예를 들어 3을 집어넣었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 값도 여기에 똑같은 y 값으로 찍히겠지. 이렇게. 그럼 내가 얘네들을 쭉 이어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안 바뀌어. 원래 이거 그대로 나올 거야. x의 절대값 씌워봤자 어차피 양수니까. 근데 얘는 x의 절대값 씌우면은 양수인 값들과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y축 대칭돼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x축, 여기 x가 양수인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복사될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다 한 번만 다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하면 여기가 똑같이 얘랑 대칭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절대값 x에만 절대값 씌운 그래프입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x에만 절대값 씌웠으니까 y한테만 절대값 씌울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원래 이 그래프 얘들아. 원래 이 하얀색 그래프야. 원래 이 하얀색 그래프인데 y에만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나는 이 y축에서 양수인 부분만 보겠다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y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말해서 y값이 음수인 부분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x에다가 y의 절대값 씌우면 y 양수인 부분만 보겠다는 거지. 그럼 일단 이 부분이 그래프 그대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어. 이 y가 양수인 부분이 밑에 그대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원래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그대로 그려지고 여기가 밑에 똑같이 복사돼서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럼 마지막. x랑 y한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그럼 x랑 y한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거 얘들아. x도 양수, y도 양수인 부분만 보겠다는 거거든.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부분이 다시 말해서 어디야? 1사분면 아니야? 그지? 그럼 난 이 1사분면만 그리겠다는 소리여서 다시 말해서 얘를 y축 대칭도 할 거고, x축 대칭도 할 거고요. 얘를 x축 대칭도 하고 얘를 다시 여기 밑에다가 그릴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는 반대 이렇게 되겠지. 얘가 아까 2였으니까 마이너스 2여서 이렇게 찍힐 겁니다. 다시 내가 얘를 한 번 다시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2라고 하면 나는 1, 4분면에 있는 거지. x랑 y가 모두 다 양수인 부분이 밑에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칭돼서 요렇게 그려질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랑 지금 보면 그림은 좀 비슷한데 다른 거야. 얘는 위에 있는 부분이 밑에 이렇게 대칭돼서 그리는 거고, 얘는 1, 4분면에 있는 부분이 아래 대칭되고 옆에 대칭되고 밑에 이렇게 대칭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런 거 얘들아, 그리는 방법만 알면 돼. 실제로 너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얘가 될 거야. 그치? 얘가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대칭해서 그려주는 거였어. 얘랑 가끔 이제 얘도 나와. 얘는 오른쪽에 있는 Y축 옆에 Y축보다 큰 부분, X가 양수인 부분이 이렇게 대칭돼서 그려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 두 개고요. 요 두 개는 가끔 가다가 나오기는 해.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일단 이거 두 개야.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고요. 유형 두 개밖에 없으니까 후딱 풀고서 쉽게. 보자. 지금 fx가 이런 그림인데 fx 전체에 지금 절대값 씌웠잖아. 그럼 얘는 이 그림이죠. 이 그림. fx의 전체에 절대값 씌운 거. 얘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대칭돼서. 그래서 요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 찾아주면 지금 몇 번에 있어? 3번에 있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다음. 자, 쟤는 저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상수 mn값이 아닌 거니까 뭘 찾으면 되냐면 안 만나는 거잖아. 만나는 게 아닌 거니까 안 만나는 m의 값을 구할 겁니다. 안 만나는 m의 값. 자, 그러면 일단 저 함수를 그려야 돼. 절대값 그래프죠. 내가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y는 절대값 2x 플러스 2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 어차피 2는 밖으로 나갈 테니까. 그럼 나는 얘를 그릴 때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다시 말해서 절대값 4x 플러스 4니까 y는 4x 플러스 4를 먼저 그릴 겁니다. 그럼 내가 얘는 이렇게 있을 때 y절편이 4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였겠지. 근데 얘는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뒤집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됐니? 이게 절대값 그래프고요. 자, y는 m에 x-3 더하기 1이네 얘들아. 이거 몇 컴마 몇 지나는지 혹시 아냐?
그치 3,1이죠. 우리 이거 직방에서 많이 했었지. 3,1입니다. 얘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야. 이 직선이 주황색과 안 만나는 m의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얘가 안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0하고 만나기 직전까지만 되겠지. 맞아?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하고 만나는 기울기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서? 미안, 작은 게 아니라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서야 되니까. 일단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0을 지난다고 해볼게. 얘가 마이너스 1,0 대입해볼까? 그러면 0은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이니까 m은 4분의 1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0하고 만나는 이 기울기가 4분의 1이래 이렇게. 그럼 나는 얘보다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 기울기가 얘들아 완만했다가 더 경사졌잖아. 그지? 이렇게 더 경사졌다는 건 기울기가 커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4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네. 근데 잠깐만. 아 미안. 그거까지. 네, 그 전에 네.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 얘가 쭉 증가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맞아.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만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만난다는 건 어디까지 또 되는 거냐면 얘랑 이렇게 평행하는 것까지 되겠죠. 맞아. 근데 만약에 평행하지 않고 여기서 더 이렇게 선다면 요 끝에서 이렇게 또 만날 거 아니야. 맞니? 아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한 기울기는 4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기울기가 지금 4니까. 이렇게 돼야 되네. 고마워. 여기 기울기가 2여야 되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됐죠? 여기 평행한 게 기울기가 2니까. 됐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 됐죠?